그래서 너무 가까운 데인데,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장소가 다른 강의장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이 공간만 아직 정리가 덜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데는 한 12명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20명 정도 생각하고 이쪽에서 일단은 공간을 배정을 받고 이 강의장을 운영하는 그 원장님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좀 양해를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배선 밑으로 들어가고 이 칠판 위로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날 우리가 회의할 때만 해도 뭐 이게 다 세팅이 되는 거로 해서 우리가 이 장소를 결정했는데 약간의 좀 그런 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튼간에 오늘 그 강의를 하신 조홍근 사무총장님은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조 총장님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선 그 교환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저는 우리 총장님한테 몇 번 그 감명을 받곤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이 강의를 아마 그 강의안을 준비하시면서 일주일 이상 아마 시간을 이쪽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수 대표님이 이렇게 훌륭한 강의안을 준비하셨는데 너무 공간이 좀 준비가 미진해서 좋은 장소에서 이제 완비된 상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두 번 하는 거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시간만 하시고 또 좋은 장소에서 이게 1시간 비용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1시간을 더 우리 총장님한테 듣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반만 해. 그래서 떼기. 우리 조 총장님은 본래 그 맨 밑에 이력에 보면 법무사님입니다. 예, 법무사님이신데 원래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검찰 쪽에 계셨대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검찰 일이 너무 매력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역사적인 쪽으로 방향을 포커싱해서 검찰에서 수행할 그 에너지를 우리 한국사에 이제 이 추적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환들이 나오고 굉장히 우리 총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여기 보세요. 거꾸로 읽어보시면 돼요. 홍익인간 7만 년 역사, 이 7만 년이라는 이것을 증거를 우리 총장님은 다 그 기증하고 농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증거를. 그 다음에 우리 총장님 글을 저는 어디서 주로 보냐면은 브레이크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뉴스에 가셔서 조홍근 이렇게 치면은 쫙 이렇게 연재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문 중에 하나가 플러스 코리아라는 그런 인터넷 신문이 있나 봐요. 여기는 제가 브레이크 뉴스에서 보기 때문에 특별히 플러스 코리아에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별히 우리 총장님이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예. 편집위원은 역시나 신문사에서는 데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이력이 가장 중요한 이력인데요. 한문화재단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는데 이 한이라는 게 그 굉장히 우리 총장님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괴가 우리 민들레 아카데미하고 우리 총장님과 방향성이 같아서 우리 강좌의 주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여하튼간에 우리 총장님은 영예롭게도 오늘 한번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하시는 그런 영광을 안으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소개를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대와 또 기회를 또 구분해 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연구를 좀 많이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에서. 그러나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PPT로 제가 요약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첫 1시간짜리로 원래는 3시간짜리인데 1시간짜리로 제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음양 오행은 역의 원형문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라든지, 역술가들이 쓰는 역의 내용, 원리라든지 이런 게 어떤 원리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뿌리가 뭐냐? 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뿌리를 캐서 그 뿌리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는지를 제가 이 글로 실어놨는데요. 오늘 여기는 역의 원리에 대해서 역의 원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자. 역이라고 할 때 역이 있고 역이 있습니다. 자, 오락가락 하기도 하는데 역이라고 할 때 요 역자하고 역법 할 때 역자, 요거는 역법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원리고 요거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역도 역의 원리에 따라서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역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리적인 측면이고 얘는 방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역자를 상형 문자로 보면은 도마뱀 역자입니다. 도마뱀은 변색 동물이죠. 그래서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때 이런 말도 있어요. 태양이 색이 변하는 데 따라서 도마뱀의 이 피부 색깔도 변한다. 그래서 하루를 12시로 회복기가 자축이며 지사오기 심술에 12시로 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역은 쉽게 말해서 달력입니다. 달력의 최소의 단위는 지금으로는 1초죠. 그 다음에 1분이 있고, 1각이라고 있죠. 15분, 1시, 하루, 이런 식으로 1년, 연 단위로, 역법으로 따질 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연 단위로 있죠. 그런데 옛날 기록을 보면은 9초에 해당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냐면은 태양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태양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는 그 시차입니다. 9초. 1초는 안 보여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근데 9초 동안 바라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그 단위입니다. 9초가. 요게 옛날에 역법의 단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고 가을이 있고. 자, 그거는 역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벽에 역이라고 했을 때 그 원리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사람이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쉽게 해가 뜨고 있어요. 낮이네. 그 다음에 밤이네. 이게 하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1입니다. 이게 이제 역법의 기초가 되죠. 역은 역인데 역법의 단위가 되죠. 음양오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상식적으로 음양오행. 음양과 오행은 역법이 아니죠. 그냥 역의 원리입니다. 음양의 원리, 오행의 원리라고 할 때 원리죠. 역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시간 개념으로 체계가 됐을 때 역법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10일 단위로 달리게 됩니다. 음양오행이 해, 달, 오행승입니다. 수화목금토. 이게 10일 달력이에요. 10일 달력.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의 1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음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등분이고 오행이라고 했을 때는 5가지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밝힌 기록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용이 나오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 음양의 원리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 자연 현상에는 음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음양중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현상계에서는 음양중으로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범위로. 그래서 천지인 삼태의 원리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천지인이라는 기본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천부경에 나옵니다. 삼태의 원리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삼태의 원리에서 이런 음양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오행이라든지 팔계 이런 역의 원리가 이끌어져 나옵니다. 인력대 나오고. 그것을 이제 시간적으로 체계화시킨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드막스, 그 다음에 태오복기, 팔계역, 연산역, 비장역, 요거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주문항 팔계에도 이런 음양, 삼태도, 오행, 육합, 칠성, 뭐 여러 가지 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팔자, 소정, 비율까지.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풀이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역법이 왜 체계적인 시간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방법이냐? 이 한자 자체로 봐서 보면은 벼한자가 있어요. 벼농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사하고. 그 다음에 오는 나일자입니다. 태양하고. 그래서 농사는 태양하고 직결됩니다. 그것을 시간 개념으로 처리한 것이 예법이다. 이미 그 당시에 벼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음력이 있고, 달력에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또 별, 성력, 완전한 성력은 완전한 성령으로 된 달력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2흥도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해서 태음태양력 그렇게 있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윷놀이판 아시죠? 네. 윷놀이판은 이 역의 원리하고 역법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윷놀이판 점 28개 점에 중앙에는 무, 주위는 28수가 있어요. 그게 역법으로 체계가 됐는데 원리 자체는 역의 원리를 다 포함하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의 기본 원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음양중. 여기는 음양이 했지만 음양중을 다르게 말하면은 천부경에서는 천지인 삼태역이라 했어요. 그것을 음양중으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 자체를. 자, 그래서 천부경에서 말하는 어떤 역의 원리가 뭐냐?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역에 관한 책을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천지인은 나옵니다. 그들도 천지인은 나왔어요. 천부경을 한 번 이상은 다 보셨겠죠.
이 개념을 확실히 하면은 여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여기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화무쌍을 할 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진리죠. 그 다음에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 내용이 천부경이 천부경에서 용어 중에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무. 지금 한자로는 요 밑에 무하자가 있는데 원래는 춤출무에서 비롯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개념이 있느냐? 춤을 추면은 춤추는 순간에 춤을 추는 동작이 나오잖아요. 근데 춤을 마치고 나면 춤 자체는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게 개념화 돼가지고 나중에 없을로 글자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자, 이 글자 자체만 보면은 지금 현재 자체만 원래 글자는 출무라는 글에서 나온 거예요. 자, 불화자가 있죠. 위에는 사람이 자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장작점이 상향문자로 봤을 때는 사람을 장작점이 위에 놓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장법. 화장이 되면은 연기는 하늘로 사라지고 재는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갔어? 없잖아요. 그게 상대적인 문화. 그런데 다른 행태를 변한 거죠.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는 자체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없어진 것이 불가하다. 이 만물 자체가 다르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데에서 상대적으로 있고 없고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음양체육이에요. 있고 없고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은 그렇죠. 무극이라. 순환하는 것은 무극이라죠. 무시, 자, 일시무시하고 일종무종이 할 때 무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없다. 절대적으로는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없다. 즉 나중에 거기 나오지만 일이 나오지만은 무와 일은 일치합니다. 원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경우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내가 있는데 숨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요게 상대적인 무입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요것만 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1. 자, 1은 숫자의 첫 번째가 되죠. 그런데 제가 도형으로 그려드릴게요. 무를 만약에 이렇게 원어로 도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시작점 끝점이 되겠죠. 요거를 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1입니다. 요거 같은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걸 켠 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래는 1인데 요게 나중에 한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 무라는 것은 1의 원천이라는 거죠. 원천은 원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발점으로 생기는 게 1이다. 1은 절대적인 유이면서 상대적인 유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1에서 이제 2, 3, 4, 5 풀어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급. 천부경에 3급이 나오는데 3급은 삼태역이란 말이죠. 천지인 삼태역이란 말인데 일시, 무시, 석삼 할 때 삼극이 있고요. 무게, 화삼 할 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있어요. 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석삼극 할 때 석자는 여기에 나무가 쓸 때예요. 도끼로 가지고 나무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나무는
어떤 뜻을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섭 하면은 삼극이다. 그게 뭐냐 천지인이다. 근데 천지인이 그냥 천지인이 아니고 천일일 지일이 일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일, 지일, 인일. 근데 천일은 뭐 뭐냐면은 종교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신입니다. 만물의 원천이죠. 천신, 신이 만물의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지일은 지신이 되고 인일은 인신이 됩니다. 인신은 뭐 조상신이죠. 그래서 다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삼신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극이라 할 때는 천지인인데 원천으로서의 천지인이다. 이 뜻입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할 때 1, 2, 3은 순서적인 시간적 관념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무게화삼이라 할 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할 때는 뒤에 다 3이 나오죠. 천이, 천일이고 천이죠. 지일이고 지이입니다. 인일이고 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는 요거는 천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신의 상대적인 개념은 현상적인 겁니다. 형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이가 하늘이 형상을 지니고 있는 상태. 그것이 세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를 존재가 있다. 이 소리예요. 존재 자체. 이거는 원천이고 신은 원천이고 요게 모습을 갖추어가지고 나타나는 게 세 가지를 내요. 이게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 형성을 가진 게 세 가지가 뭐냐? 그냥 해, 달, 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는 태양이고 달은 태음이고 별은 중간 중이다. 중에 해당된다. 왜? 별에도요 태양과 별과 달과 같은 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중으로 단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는 뭐냐? 땅도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이 말. 육지, 바다.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어떤 동식물. 그렇게 크게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극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극자만 이해하면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태극이라고 했을 때 태극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힘들어요. 드물어요. 태극은요 그냥 크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눈 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이야기하는데 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적인 게 나오는데 중도가 있으면 좌우나게 있잖아요. 좌우가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이런 나무니까 이제 상형 문자에다가 표의 문자인데 나무 문자는 빼고 요것만 보면은 요겁니다. 요겁니다. 도피 글자고 이 나무 토막을 잘랐는데 원래 하나가 붙어있는 걸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나눠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나눈다. 원래는 나누는데 상대적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극자가 나눈 거 북커 상대적으로 나눈 거예요. 북커 찾아주세요. 못 찾아요. 근데 동설은 그게 없습니다. 왜? 회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극과 북극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여자 어떻게 구분해요? 일단 구분은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유진, 인자를 따지고 들어가면 똑같아요. 원래는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자녀. 자녀는 애기들은 남자와 여자로 완전히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 2, 3입니다. 그래서 음양중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상적으로. 그 다음에 자 천부경 내용 중에 대삼합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삼. 대삼은 이 천지인의 천지인을 합한 개념입니다. 대삼을 할 때 천이, 지이, 인이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천이가 세 가지, 지가 세 가지, 인이가 세 가지인데, 원래는 음양이란 말입니다. 죽으면 나중에 개념이다. 나중에 생겼단 말이야. 조화로 인해서. 그래서 천지에도 천지삼일대의 천지인도 이렇게 음양, 양궁 중에 양궁 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그런데 이 중은 음양의 조화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생긴다. 그래서 요 음양을 합하면은 6인데 생 7, 8, 9 낳는단 말이에요. 중을 낳아요. 그래서 7, 8, 9가 됩니다. 숫자로 여기에 숫자로 여의 원리에서 생긴 숫자가 7, 8, 9 이 뜻입니다. 두 배가 6개니까 합류. 그 다음에 생 7, 8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수리에 1, 2, 3, 4, 5, 6, 7, 8, 9가 수리상으로 천지인에 다 대입이 돼요. 4, 5 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도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요게 이제 무극이라 했는데, 무극. 여기요. 이게 무극입니다. 이 무극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우주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도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극인데, 무극이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전화를 잘랐어. 시작과 끝점이 원래는 붙어 있는데, 임의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작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가 끝이 나요.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앞뒤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자, 하나씩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하나인데, 요거를 1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극이라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게, 음양 태극입니다. 요건 무극. 무극이면서, 원래 요거는 이제 무극이죠. 요게 무극인데, 요건 1극입니다. 요거는 2극이죠, 2극. 음양 태극인데, 요 1극하고 무가 같다 그랬잖아. 같잖아요. 왜? 극이 하나면은 상대적인 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극이 하나면은 상대적인 극이 없어요. 그래서 무극이라. 그래서 무는 1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음양 태극은 상대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또 하나, 요렇게 하나가 음양중으로 천지인을 합시다. 자, 이게 3태극입니다. 그죠? 자, 3태극인데, 이게 천일, 지일, 인일, 삼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를 현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할 때, 천도 음양, 지도 음양, 인도 음양입니다. 자, 여기 음양을 붙여주세요. 6이죠. 6. 그 다음에, 천지와 조화가 돼, 음양이 조화가 돼갖고, 중이시죠. 요게 7, 8, 9가 뜻입니다. 9개. 그것이, 생 7, 8, 9까지 갑니다. 여기에 원리가 작동이 돼서 다시 10이 되잖아요. 10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10그 배 화산이 됐습니다. 배. 배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글자기, 글자가 딱 따여지잖아요. 근데, 무게를 해줘, 무게. 배가 없다는 거예요. 배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왜 태극을 이렇게 꼬불탕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각이 지지 않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이 분명히 구분은 되는데 정확하게 경계를 못 지낸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경계를 완전히 못 지낸단 말이에요. 왜? 유전인자가 충실히 5%도 차이 안 납니다. 경계가 없이 묘하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 소리예요. 우패할 때는 괴짝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변환돼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의 자체가 천지인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큰 범위 안에서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자, 그래서 합육 세계 7, 8구까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경 자체가 너무 어렵게 추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현상적으로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도 있지만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현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지인 삼태가 갈 때는 다 알잖아요. 천지, 하늘, 땅, 사람 다 알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쉽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원리가 되는 3사가 있습니다. 천부경 강의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 원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3사는 운3사라고 그랬어요. 운이 뭐냐 이게. 운은 군대가 행진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운은 어떤 규칙, 법칙 또는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운행한다 할 때, 차가 운행할 때는 길을 따라서 기록도 지켜야 돼요. 이 운자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반입니다. 뜻이. 근데 3, 4가 했을 때, 이 3과 4가 뭐냐. 그 다음에 성황으로 치셨잖아요. 그럼 5와 7이 뭐냐. 이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동떨어져요.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은 안 되네. 여기 원리에 맞춰가지고 하자, 이거는. 그래서, 여기 뭐냐. 전체의 운행의 원리 자체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리, 1, 2, 3, 4, 5, 6, 7, 8, 9 자체가 여기입니다, 이거. 변해가는 거니까. 운 3, 4 할 때 3은요, 이게 지금 벌써 운행하는 거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도 공간이고 4도 공간이고 그리고 꼬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공간입니다. 5와 7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그림을 요 옆에 그려놨죠. 교차점이 이렇게 됩니다. 교차점이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있어요. 3은 상중하 이렇게 보시면 또는 천지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도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지구에서는 사람이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앞, 뒤, 좌, 하늘에는 방향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잖아요. 지구상에서 기준을 잡아보면 위, 아래, 좌우, 앞뒤 그 방향이 7방향입니다. 그래서 상, 중, 하죠. 전, 후, 좌, 우입니다. 요게 여기 원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원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게 하나. 그죠?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3이고 요거는 4인데 이렇게 지구에서 사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에서 사방인데 위, 아래, 중을
조합을 해서 방향을 만들어 보니까 평면상 고리, 이것도 고리입니다. 그냥 평면이 아니고 원으로 이렇게 중앙까지 5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5로 이루어진 고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 요거는 이게 뭡니까? 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 5는 고래는 고래인데 평면상의 고래. 그 다음 7은 고래는 고래인데 둔합니다. 즉 지구를 보면은 둔한 자체가 방향이 7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이잖아요. 지구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은 구가 생기죠. 이 전체 자체가 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방향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게 원래 일치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약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경영과인데 예수는 30살 때 어떻게 했고 자기는 57세 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에 원래 많고 계시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기본 역의 원리를 넘어서서 나중에 역법으로 해석할 때는 역법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3개월 4계절 이렇게 해석이 되라고. 왜냐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좀 비약성이 있어요. 근데 숫자 수리라는 거예요. 수리이기 때문에 수리에 맞도록 얘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5, 7은 음양오행이라고 해요. 음양오행이 합하면 7이잖아요. 이것이 달력의 기초입니다. 역법의 기초라고. 일주일 달력의 기준을 이룬다. 그런데 방향으로 볼 때는 이 방향이에요. 왜? 이 한자가 모리 한자거든요. 모리 한자입니다. 지금은 한자를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성형 문자, 각골 문자 중에는 이렇게 나오는 모리가 이 모리라는 뜻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요 말은 천지인에 요걸 이제 원래는 방향을 공간적인 기능으로 상중하로 해야 되는데 평면성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택으로 이걸 했는데 사방은 요 사계는 사방이죠. 태어복기 우리 태어기의 역의 그 사계 방향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태어복기 역을 따랐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천부경의 내용을 조금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원리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 내용에 보면은 일시, 무시, 일숙, 삼국, 무진본 해서 나중에 일종무종일로 되는데 일시, 무시 시작도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맞물리는 거예요. 따지면. 그런데 엄청나게 풀어나죠. 많은 말에. 엄청나게 풀어가 되게 변화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은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원래의 존재 행태로 그대로 와요. 아주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무급과 유급.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란 뜻을 참만 이해하면은 역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참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분의 글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좀 맞는데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왜 뭐냐면은 태극이 뭐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 봤는데 주역에서는요. 주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극이 있고, 그죠?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역을 해석할 때도 태극이 문제 있고, 태극이 문제 있고, 그렇게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태극이? 음양의 원천?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원지. 음양의 원천? 이렇게 되버린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음양 태극 아닙니까? 음양 태극이란 말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천지인 산태극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태극이에요. 그 자체가 태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극, 여기 자체가 태극이니까 그 위에는 무극이. 무극에서 태극이 나옵니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역을 읽어보더라도 이해됩니까? 못해요. 왜냐면 아주 방향도 바꾸고 주나라에 맞춰놓은 여기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자, 무극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극이 없다 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나눌 수 없다. 구분이 안 된다. 네, 구분할 수 없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됩니다. 무극. 자, 그럼 태극은 뭐냐? 나눌 수 있다. 크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음양, 천지, 또는 사상으로, 8개로, 16창으로. 그렇게 극으로 나눌 수 있다. 극이라는 것은 극극자 또는, 실질극자. 미칠극자. 미친다는 건 뭐냐면요. 공부에 미친다는 건 거기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돼. 보통 사람하고. 되게 좀 보통 사람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건. 또는 끝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것은 성계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극자는 쉽게 그냥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없다. 상대적으로 나눌 수 없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개념이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음양태극,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삼태극, 네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사태극.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없단 말이에요. 8개. 이 8개도 그냥 쉽게 여기면 8가지 나눴으니까 8개를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정개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음양도 스스로 조화 상생을 하고요. 조화하고 무한순환을 하게 되는데 무한순환 자체가 무극입니다. 왜? 앞뒤를 구분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순환은 무한순환을 하게 되면 앞뒤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극이죠. 삼변 개념에 보면은 순환하는 그 자체를 무극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무극, 자, 1은 1극이고, 무극도 되고 1극입니다. 근데, 여기 10으로 됐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일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극의 상징 숫자가 돼요. 10. 무극의 상징 숫자가 돼요. 천부경에서 나오는 제일 큰 숫자는 숫자상으로 많은 만례가 있지만 수리상으로는 10이 제일 큰 숫자에서 다시 3분이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천, 진, 세 가지 금수로. 아까 6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하나, 원과 이런 같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윷놀이. 윷놀이판을 볼 때 28수라 그래요. 28수는 중앙을 빼고 28입니다. 네. 이 중앙은 북극성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북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극성이고 28수는 원래 북두 7성에서 연역된 겁니다. 북두 7성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밤하늘을 쳐다보면은 북극성이 있고요. 한 바퀴 돌면 하루예요. 이게 하루입니다. 한 바퀴. 이게 북두 7성이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돼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단위가 나와요. 자 이것이 월, 화, 수, 목, 금, 토, 7성으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이 단식이 돼요.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를 6시간씩 나누면 4시가 돼요. 그런 이제 좀 관여하기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 하루를 볼 때 북두 7성이 하루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하루다. 그 다음에 천지인인데 이 중이 다시 분화가 돼가지고 수화목금 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7승으로 7승으로 대입이 됩니다. 해달 오행성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일주일 달 일주일 요게 뭐라 하냐면은 일주일이라 요게 사주를 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위가 한 바퀴 돌면은 일기가 되는데 여기 28일이죠. 28수니까 28일인데 열두 번을 지내면은 지금서는 달려가고 안 가세요. 그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13기라 13기는 13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364가 나옵니다. 364가 나오는데 왜 13이냐면요. 이게 사방이잖아요. 사방인데 이게 무거가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법을 계산할 때는 원래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12달이 아니고 13달로 양력이 저기 빌로 성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은 364일인데 왜 365일이 되느냐? 원래 하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도지란 책이라 보면 원래 하루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걸 찾았어요. 계산한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태양입니다. 여기 지구예요.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자, 요 지점을 맞췄어. 딱 기준을 잡았어. 근데 여기 가면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돌았어요. 이렇게 돌다 보면요. 여기 오면은 한 바퀴 돌아버려. 한 바퀴 더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빠릅니다. 하루에 한 5분씩 더 돈다고. 5분 몇 초인데 5분씩 더 돌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갖고 빼는데 오다리에서 돌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돌아. 한 바퀴 쭉 더 돌아야 돼. 그래서 저절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돼. 오묘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지금 칠해력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 전통적인. 아, 여기 칠해. 그러니까 지금 그 역법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윷놀이에 아까 원래 이 역법이 정립되기 전에는 방향으로 사방 이게 정립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도지란 책 이런 데 보면은 12관문이 나와요. 승문 사방으로. 그러니까 요게 먼저 정립이 되고 천지인으로 정립되고 그 다음에 달력이 역법이 체계화되면서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해서 역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8소로 개입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역의 원리도 있으면서 역법이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법 엄청난 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고요. 요 무역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북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지구 축이 있잖아요. 축은 안 돌잖아요. 축은 안 돌아요. 그리고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맑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계의 중심. 엄청나게 밝아요. 이 무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 무극입니다. 그게 없어요. 왜?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극. 태극이 아니고, 태극은 이게 태극이에요. 사태극. 무극입니다. 중앙은 무극이다. 아까 이야기 다 했는데, 태극. 그때 이거에 음양을 했을 때, 태극인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반극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반대되는 극이 있다. 그 다음에 이극이라고 하고, 저는 주가입니까? 양극이다. 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중을 만드는 겁니다. 중에서 나중에 엄청난 게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역의 역사로 고찰해 보면은 천지인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생겼을까? 그래서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천일일 했고 지일 2 했고 1, 2, 3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순서로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이 먼저 그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늘과 땅을 태양과 하늘과 땅일 때는 하늘이 둘이 문제를 생기죠. 그 다음에 태양과 땅, 지구를 놓고 볼 때 지구가 먼저 생겼느냐 태양이 먼저 생겼느냐. 지구의 나이는 약 한 45년 정도 되고요. 태양의 나이는 45년 내지 50년.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면 양이 먼저 생겼다 이랬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학설이 빅뱅이죠. 빅뱅으로 빵 터지면서 해가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중간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이 먼저 생기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중이 만들어졌다. 그 원리가요. 참조의 3일 신고에는 그 뭐냐면은 천성을 부여받는데 땅에 빛도 살기 때문에 산망이 생긴다. 그 산망 중에는 원래는 선악이 없는데 선악이 구분이 원래는 선입니다. 선악이 구분이 없을 때는 선이라. 구분이 된 선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악이 생긴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양에서 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음양 그래? 양은 그렇지. 그럼 발음상으로. 예, 양강하면 이 발음상으로 좀 불편하죠. 음양이라고 하면 쉽게 나오죠. 그래서 남녀는 좋은데. 그렇죠. 남녀는 괜찮은데. 빅뱅 이전은 그럼 음 아닌가요? 네? 빅뱅 이전. 그렇죠. 그거는 그 이전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저게 아직 안 나왔다. 빅뱅에서는 뭘까? 계속 순환했다고 보면은 출발점은 마지막에 무시무정이 된 거죠. 나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사람을 놓고 볼 때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를 따질 때 남자가 먼저다라고 설정하는 걸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맞죠? 하늘 땅 사람이란 뜻 자체가 하나 둘 셋이란 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하늘은 한, 땅은 덜이라고도 하고 둘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 말 자체가 아까 이게 이제 1이라고 했는데 한 일자고 한 일자 이렇게 두 개를 놔두면은 이게 파가 돼요. 파. 또는 요것을 디귿으로 읽고 렐로 읽으면 달이 되고 들도 되고 달도 되고 둘로 변해 파이. 그 다음에 셋. 이 셋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새예요. 그 새 이전에 뭐냐 서이라고 했어요. 서이 이전에 뭐냐 서대. 서 이전에 이거 돼. 일자는 존재의 정서요. 서 있는 존재를 뜻이요. 서가 세수로 변해왔다는 말 자체가. 서 있는 존재에서 서의, 새, 셋, 지금 세수로 변했는데 발음 자체가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둘은 이제 조선시대 때 발음을 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늘 땅 사람 자체가 하나 둘 셋이 하늘 땅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넷 그러잖아요. 넷이 누구냐면 너라는 존재죠. 상대방 누구냐 음이니까 여자 세선양이니까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넷은 그 네모예요. 네모. 네모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요게 변해가면은 이렇게 돼요. 요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요게 각국 문자요. 저기 문자, 연교선이 각국 문자 형태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너가 돼요. 요게 너이라. 예. 너 사예요, 이게. 이게 이제 글자의 원리를 찾아서 이렇게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다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여기 다 설명제 해놨는데. 자, 음양의 원리에서 사상팔계 합파선이 되는데, 그러면은 음양중은 뭐냐 이거죠. 음양은 음양중의 원리에서 중을 빼고 관념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오행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게 아마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래서 이거를 많이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했기 때문에 둘은 땅이다. 땅 하나 둘 셋 할 때 둘은 땅이다. 그 다음에 음양은 이진법의 기초가 되죠. 과학시대에 컴퓨터 신호로 전자적 신호로 음양은 이진법의 0,1이니까 기초가 됩니다. 역법도 참 이상한데 재밌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원리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현상적으로 천지인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여기에 원리 자체적으로 원리대로 음양중의 원리에 대비된다 이거죠. 음양중 천지인 자체가 음양중으로 여기에 기본 논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대충 마무리하시고 네. 질문 두 가지 받으시고 네. 다음 주에 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났죠. 한 시간. 야. 그러면은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오행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오행. 수화목금토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거를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 음량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양음으로 되죠. 양음. 우리 삼태극의 원리에는 음량 중이죠. 음량만 따지면 음량 태극이고 사상이고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행은 그러면 음량하고 무슨 관계냐? 저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음량의 조화로 인해서 중이 식었어요. 그리고 중이 다시 음량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중이 식어요. 무신장 풀어다니죠. 근데 여기서 그치. 오행으로 그치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양, 음량에서 중이 생기고, 양은 태양이고, 음은 태음이다. 그죠? 태음은 해잖아요. 태음은 달이고, 근데 중이야. 그냥 비례라 그랬죠.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닌데, 뭐 있어. 하늘. 비례다. 자, 그거를 음양 중으로 다시 나눠요. 그럼 여기 음이 되고, 양이 되고, 중이 생겨요. 또 중이 다시 분화가 돼요. 음양중. 요게 뭐냐면요. 요거는 태양이고 태음이니까 일단 음양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 중이 분화가 돼가지고 파생이 됐는데 음이 그게 수 양이 화. 그 다음에 다시 중이 여기 토인데 지금 말하면 토인데 여기 음으로 변해가지고 목 양이 음 음은 토 그대로 요게 수화 목 음 토 어디에서 나오느냐 별에서 나왔다. 오행성이 별이잖아요. 태양 아니죠? 태양도 아니잖아요. 별이잖아요. 그래서 수화 목 음 토는 오행성이다. 어디서 나오느냐 음력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상체계와 오행체계는 구분입니다. 그러나 사상도 결국은 음양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중이 여기서 끝이에요. 즉 뭐냐면은 양, 중이 있는데 이 중이 한 번만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태양이고 이거는 태음이고 이거는 소음이나 중음, 나는 중음이라 했는데, 중음. 요게 사상입니다. 사상체계하고 오행체계가 구분입니다. 단, 사상체계도 음양 중의 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 양에서 이렇게 분화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중에서 분화됩니다. 그래서 중량이 되고, 중문이 되는데, 요게 자꾸 풀어나면, 나중에 카드가 되고, 16개 되고, 이렇게 64개, 무수히 풀어나주죠. 음양, 의 원리 자체는 내재적으로 음양 중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